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완전 구형의 요 구면에 총전화 Q가 놓여 있을 때 반지름은 A라고 할까요? 이제 구면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면. 구 표면에 이제 전하가 골고루 분포됐을 때 요 중심점에서 이제 X축을 하나 잡았죠. 참고로 X축은 특별한 축이 아닙니다. 외부에 점이 하나 찍히면 그 점을 지나는 이게 구의 중심하고 요 점을 지나는 이제 외부에 점이 하나 주어진 거죠. P점. 그 지나는 축을 그냥 X축으로 잡았죠. 편의상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항상. 자, 그리고 요 거리를 XP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이제 P점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계산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과정은 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간단했죠. 그래서 만약에 XP가 A보다 크면은 이때는 이 값이 P점이죠. 이 값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총전하의 비례하고 비례상수 K가 있고 X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점전하의 원점에, 다시 말하면 구의 중심점에 총전하가 모여 있는 점전하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XP가 만약에 A보다 작으면, 물론 이제 0보다 작은 건 생각할 필요 없죠. 0보다 작은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제 원점에서 P점을 향하는 걸 X축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을 때는 A보다 작고 0보다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형에 골고루 전하가 분포됐을 때 구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다 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입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일단 요 이제 XP가 쭉 변할 때 지금 XP가 지금 보면 0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증가하다가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는 그때는 했는데 A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XP가 A일 때 이때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XP가 A인 위치는 바로 구 표면의 위치죠. 구 표면은 전하가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전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E가 정의되지 않은. 자, 이런 걸 이제 지난 시간에 대충 알았었는데 오늘은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E의 P점을 이제 XP에 의존하죠. 요걸 갖다가 이 크기 곱하기 XS로 써가지고 요 크기만이죠. 이제 크기라기보다 XS 성분, 여기 이제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냥 Q를 양수로 보니까 그냥 크기로 보시고요. 자, 이때 E를 갖다가 XP의 함수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XP 값이고 여기 이제 E 값이죠. 자, 이 결과 보면은 XP의 값이 0에서 출발해 가지고 A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XP의 값이 A보다 작을 때는 E는 0이죠.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요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여기 쭉 이렇게 옵니다. 근데 A에서는 정의 안 되니까 동그라미 치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위치에 요 이렇게 선 하나 보조선을 끕시다. 그 다음에 XP가 A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E의 XP의 값은 XP가 0에서 A까지는 0이고 그 다음에 XP 값이 A보다 클 때는 이제 요 값을 써줘야죠. XP의 제곱분의 KQ다. Q는 양수로 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 이제 A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E가 0이고요. 요거는 이거로 KQ 오버 XP의 제곱이 되죠. 요건 크게만 썼으니까 뒤에 방향은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는 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 A라는 요 점에서 A에서는 전기장이 제일 안 되죠. 왼쪽에서 접근하면은 0이 되고 오른쪽에서 접근하면은 요 값이 얼마겠습니까? 요 값은 XP에다가 A 대입한 거죠. 그래서 A 제곱분의 KQ가 되겠죠. 그래서 점프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할 때 전기장이 쭉 0이 됐다가 갑자기 A를 탁 통과하는 순간에 푹 점프해가지고 A 제곱분의 KQ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변화는 그 XP의 값이 까만색으로 합시다. XP 값이 A를 통과할 때 이제 전기장의 값이 점프한다. 그 방향은 빼고 앞에 개수에 해당되는 E의 델타 값이 얼마냐? 0에서 쭉 변해가지고 A 제곱분의 KQ가 되죠. 그래서 델타의 값이 얼마냐 하면은 A 제곱분의 KQ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이죠. 참고로 이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여기 시그마 여기 적읍시다. 시그마 이꼬르 Q를 갖다가 4파이 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Q 대신에 4파이 제곱 시그마를 써도 됩니다. 요거를 여기 대입해 주게 되면은 Q 오브 A 제곱이 4파이 시그마가 돼가지고 4파이 K 시그마가 됩니다. 요거는 많이 보던 거죠. 우리 그 무한 그 평면에서도 이걸 봤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할 때 이렇게 전기장의 점프가 일어난다. 그 점프의 크기는 항상 보면은 4파이 K 곱하기 바로 그 통과하는 면의 전하 밀도, 면 전하 밀도죠. 면 전하 밀도 시그마를 곱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 자, 구면이 이런 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있습니다. 요렇게 구면. 동심구죠, 동심구. 안쪽에 반지름은 A고 바깥쪽 반지름은 B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있고 또 A보다 큰 B, 당연히 0보다 크죠. 여기는 이제 구면이 두 개 있어요. 안쪽에는 초음전화가 구면입니다. 두 개의 구면, 두 개의 동심 구면이다. 반지름이 하나는 A고 하나는 B죠. 중심은 일치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Q1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초음전화는 Q2라고 그럽시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뭐 축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P점을 뭐 어디 찍는 P점이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축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 A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X축을 잡을까요? 그래서 P점이 어디인가 찍히죠. 지금은 제가 그린 거는 P점을 갖다가 B보다 큰 걸로 그렸는데 이 글을 XP라고 했을 때 XP의 값이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XP의 값이 0하고 A 사이일 때, 두 번째 XP의 값이 A하고 B 사이일 때, 세 번째 XP의 값이 B보다 클 때, 이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요때 이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때 전기장 XPS의 P점, 이 P점의 이제 위치가 요렇게 주어질 때 이 얼마냐, 요때는 얼마냐, 요때는 얼마냐, 이제 세 이제 영역에 대해서 P만 적읍시다. 자, 이게 물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반론이죠. 전하가 이제 전하의 분포가 보면은 구형이 두 개 등장하니까 각각이 만드는 전기장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Q1이 깔린 구면의 내부에 있으니까 Q1 때문에 전기장은 없고 Q2도 내부죠. 그러니까 이거는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요 이제 빨간 점을 찍을까요? 여기 이제 어디엔가 있는 거죠. X축상이니까 여기로 봐야죠. 이건 지워버리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Q1 입장에서는 바깥이고 Q2는 아니니까 Q2는 없는 거하고 똑같고 Q1에 의한 전기장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XP의 제곱분의 K Q1 X에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B보다 크면은 이제는 A 입장에서도 Q1 입장에서도 바깥이고 Q2도 바깥이니까 두 개를 대주면 되죠. 이거는 K에다가 Q1 때문에 생기는 거하고 K에다가 Q2 때문에 생기는 거 그걸 합치주면 되는데 이 두 개 합치면 사실은 K의 XP 제곱에 그냥 Q1 더하기 Q2를 다 원점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점전화 Q1뿐 아니라 Q2도 이제 이것도 바깥에서 보면 점전화 경우하고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점에다 모이는 경우하고 똑같아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XP의 값이 0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증가한단 말이죠. 증가할 때 XP가 A 근처에서 점프가 얼마냐? 점프는 4파이 시그마 1이 됩니다. 그 다음 쭉 가다가 또 B 근처에서 또 점프하면 더 일어납니다. 요거는 4파이 시그마 2가 된다. 시그마 1은 뭐겠습니까? 참고로 시그마 1은 Q1을 4파이 제곱으로 나눈 거고요. 시그마 2는 Q2를 4파이 B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자, 요건 뭐 이제 이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풀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만 확인해 봅시다. 요거만 확인. 각자 해야 되는데. 자, XP가 B-일 때 B-란 건 B에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럼 요때 이 값은 이제 E는 E 곱하기 X인데 이 값이죠. 이 값은 얼마냐? 요거는 B 안쪽이기 때문에 K 곱하기 Q1 오버 여기 이제 XP가 거의 B 값이니까 B 제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내부고요. 자, XP가 B 플러스면 어떻게 되느냐? B 플러스가 되면은 이 값은 요 안에 생기는 요거를 일단 그대로 두고요. B 마이너스하고 B 플러스 사이의 관계는 거의 0이나 다름없습니다. B 제곱 그냥 써주면 되고요. 더하기 K에 Q2 오버 B 제곱 되죠. 그래서 점프가 요만큼 여기 원래 있었던 거고 요만큼이 점프죠. 점프 값이죠. 그래서 이 점프 값은 뭐냐? K 곱하기 Q2 오버 B 제곱 여기 이제 점프 값인데 점프 이꼬르 요건데 요 Q2가 뭡니까? Q2는 시그마 2 곱하기 4파이 B 제곱이죠. 그래서 K 곱하기 B 제곱분의 Q2 대신에 시그마 2 4파이 B 제곱 해주면 여기 없어지고요. 답이 4파이 K 시그마 2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거죠. 이런 식으로 점프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구면입니다. 반지름은 A고요. 근데 속이 찬 구입니다. 이 전하가 이제는 표면에만 분포된 게 아니고 속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면인데 속이 찬 구예요. 총전하는 Q고 이게 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부피의 전압 밀도가 되죠. 그래서 이때 부피 전압 밀도 로를 씁니다. 이거는 총 전압을 부피로 나눠주는 거죠. 반지름이 a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a 삼성입니다. 요거는 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q 주어지고 a 주어지면 로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 값이 이제 한정적이고 a 딱 주어졌으니까 로 값은 무한대 아니죠. 그냥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집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축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이 로를 여기 써가지고 이 x축을 잡기가 애매한데 밑에 다시 그립시다. 여기서 이제 쭉 위에 그림이에요. 위에 그림 다시 그렸습니다. 여기는 중심이고 여기 이제 x축을 하나 잡고요. 여기에 이제 p점이 있다 가정합시다. xp라 그러고 반지름은 a죠. 그래서 xp가 이제 a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자, 이때 그러면은 이제 이 xp의 위치에 따라서 정리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얼른 보면 새로운 문제 같죠.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 일단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연속체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게 쪼개주는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쪼개면 되겠습니까? 바로 동심구로 쪼개는 거예요. 동심구로. 그래서 동심구를 쪼갠 거를 예를 들어 요런 동심구를 두 개를 그리는 거죠. 아주 인접한 동심구를 두 개를 그리면은 요 이제 두 개 구를 채우는 요 내부 여기 이제 조각이죠. 말하자면 양파 같은 거죠. 양파가 이렇게 쭉 동심구처럼, 물론 양파는 완전 구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이제 양파 같은 구조를 쭉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각을 내주면은 각 요 조각에 의해서 P점에 만들어내는 전기장 우리가 알잖아요. 뭡니까? 바로 고리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양파 한 층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면이죠. 말하자면 두께가 약간 있는 구면. 그 구면 그 안에 있는 총전하가 원점에 있을 때 그때 만들어낸 전기장하고 똑같죠. 만약에 P점이 이 양파 껍질의 바깥에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자, 첫 번째로 가망색을 합시다. 첫 번째로 만약에 XP가 A보다 크면은요, 이때는요 이 안에 있는 양파 껍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원점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다 보면 결국은 총 전하가 원점에 있는 경우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때 이 P점은 그냥 K의 라지 큐브를 XP제곱 XS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가지고 XP가 이제는 A하고 0 사이에 있다. 0에 있으면 이건 뭐 당연히 0이겠죠. 근데 이제 자, 일단은 이 XP점이 구 내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때 E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자, 이 구를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크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심점이 있고 XP라는 이 X축이 있고요. X축이고 직선입니다. 제가 이게 그려졌는데 이제 XP가 여기에 P점이. 요 거리를 XP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요 XP를 지나는 요런 구면을 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XP이고 중심점은 동심구죠. 주어진 구의 중심하고 일치되고요. 반지름이 XP인 구면을 이렇게 그리면 지금 그림상으로는 원입니다만 사실 구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구를 중심으로 요 구의 내부에 있는 이 양파 껍질들, 그거는 어떻습니까? XP 입장에서 보면 다 내부죠. 그리고
이 XP라는 점은 그 내부 각 껍질에서 보면 바깥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요 내부 안에 있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요 내부에 있는 총 전하들이 원점에 있는 경우하고 똑같죠. 자, 반면에 요 XP라는 구면의 바깥에 있는 양파 껍질들, 얇은 그 구면들, 그것들이 볼 때는 XP는 내부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들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전기장은 0이니까. 구 표면에 전하가 분포됐을 때 그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라는 거 방금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P점에서의 이 경우에 P점에서의 전기장은요, 요거는 내부 XP 내부의 요 양파 껍질들이죠. 그것 때 총전하 값이 얼마입니까? 이건 로라는 부피 밀도 곱하기 부피가 3분의 4 파이 XP 삼성이죠. 요 총전하 요것에 의한 요거는 점전하를 보면 됩니다. 의한 전기장하고 똑같아. 요거는 뭐냐? K 곱하기 요 총전하 로 곱하기 3분의 4 파이 XP 삼성 여기 전하고요. 거리는 XP 제곱이죠. XP에 제곱해주고 X에 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XP 삼성을 XP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K 곱하기 로 곱하기 3분의 4 파이 XP하고 X이 되고요. 로 대신에 Q로 써볼까요? 요 로하고 Q 관계식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 이거를 K 곱하기 로 자리에다가 Q 오버 3분의 4 파이 A 삼성에다가 여기 로고요. 파이 XP 해주면은 3분의 4 없어지고 파이도 없어지죠. 그래서 답이 K Q 오버 A 삼성 XP의 X셋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요거를 갖다가 E 곱하기 XS로 써주고 요 앞에 이제 개수에 해당되는 E 값만 보면은 E의 XP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놀랍게도 이렇게 A 삼성 요거는 상수고요. XP에 단순 비례합니다. 그래서 XP의 값이 여기 이제 어떤 경우냐? 여기에 XP의 값이 0과 A 사이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까 했죠. XP가 만약에 A보다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이 값은 요거는 K의 XP의 제곱분의 라지 Q XS였죠. 요거를 E의 XS로 써주면은 요때 E의 값은 E의 XP는 요거는 KQ 오브 XP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P 값으로 보고요. 요건 E로 보면은 A라는 위치가 주어지고요. 자, XP가 A보다 작을 때는 요 값이죠. XP가 A보다 작을 때는 요 값입니다. 그래서 XP의 단순 비례하죠. 괄호하는 상수죠. 그래서 단순 비례하게 쭉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XP가 A보다 클 때는 요게 되죠. 여기 이제 XP가 A보다 클 때죠. 요 식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XP가 A일 때는 요 값이 바로 KQ 오버 A 제곱이 되죠. 요 식 있죠, 요 식. 요 식에다가 XP의 값에다가 A 대입하면 요 값이 되죠. 그래서 XP가 A일 때는 요 식을 써나 이 식을 써나 이 식을 써나 값이 똑같이 두 개 일치가 됩니다. 이게 점프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고 여기서는 제곱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E 이꼬르 KQ 오버 A 삼성 XP고요. 여기 요 그래프고요. 요 그래프는 K E 이꼬르 KQ 오버
xp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요 xp가 a일 때는 두 점이 일치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이 구 표면이 아니라 구 내부에 전하로 가득 채울 때 이 전기장애 이제 상황이 되고요. 놀랍게도 이때는 요 전하의 분포가 3차원으로 분포됐을 때죠. 지금은 이때는 로우 값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도 전기장이 정의됩니다. 여태까지 2차원까지 우리가 쭉 봤을 때는 전기장 값이 이게 정의가 될 수가 없었죠. 오른쪽 접근하고 왼쪽 접근할 때 값이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무한대로 다이버지 하든지 그런 식이었는데 3차원이 되면은 이렇게 전기장이 도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죠. 점이나 선 이런 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아주 확대하면 사실은 다 부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피로 이제 환산해서 보면은 모든 위치에서 전기장이 정의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쭉 이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 전기장이 정의 안 된다 했는데 놀랍게도 이 3차원 분포에서부터는 전기장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표면에서요. XP가 A일 때 여기서 좌측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우측에서 접근하는 게 일치가 됐죠. 이제 일치가 되니까 그 값을 갖다가 전기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어땠습니까? 아까 이 표면일 때는 이때 이제 점프 값이 뭐였습니까? 4파이 k 곱하기 시그마가 이게 점프 값이었죠. 근데 이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은 면 전하 밀도거든요. 근데 부피로 이렇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 로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그마는 뭐가 되느냐? 로가 예를 들어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시그마를 갖다가 여기 이제 A 근처에서 XP 이꼬르 A 근처에서의 이 보면은 이건 뭐냐? 요 시그마는 요 이제 요 지금 A 근처에 작은 요런 막을 봅시다. 요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양파의 이제 바깥쪽 껍질이죠. 요 이제 두께를 뭐라 그럴까요? 요 두께를 갖다가 아주 작으니까 뭐 델타 S라 그럽시다. 요 반지름은 A죠. 그러면은 이제 요 시그마는 뭐냐면 말이죠. 요 두께가 델타 S인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양파의 이제 최바깥 껍질에 해당되는데, 요 부분, 그게 두께 부분 이렇게 쓸게요. 요 두께 델타 S 부분 전하. 이걸 갖다가 뭐로 나눈 겁니까? 면적으로 나눴죠. 면적은 그냥 뭐 반지름 A인 표면의 면적으로 보면 되죠. 4파이 A 제곱이죠. 근데 두께 델타 S 부분의 전하는 뭐냐? 요거는 4파이 A 제곱 곱하기 로 곱하기 두께 델타 S 부분의 부피죠. 이건 뭐냐? 4파이 A 제곱분의 로 곱하기 요거 부피는요. 요 면적 곱하기 두께 하면 됩니다. 4파이 A 제곱 면적 곱하기 두께 하면 돼요. 두께. 요건 상쇄가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여기에 시그마 이꼬르 로 곱하기 델타 S죠. 로 값은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져 있죠. 이거는 파이나이트합니다. 근데 델타 S가 뭡니까? 아주 작은 값이죠. 거의 0이죠. 거의 0. 그래서 파이나이트한 값하고 두께가 거의 0인 면밀도를 다루니까 이 두께는 아주 얇다고 봐야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시그마가 0이죠. 그 시그마가 0이니까 점프가 뭐가 됩니까? 점프도 요 값을 요 대입해주면 점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프가 없다는 얘기는 불연속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의가 되는 거죠. 함수값이. 아시겠죠? 그래서 로가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지는 그런 전하 밀도에서는
그런 전화 분포에서는 이 전화가 있는 위치에서도 전기장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 표면에 전화했을 때 지난번에 계산한 결과를 이용해서 구가 가득 차 있을 경우 그때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을 내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